통합과 물질의 기원 중에 별의 진화와 태양계 생성에 관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 이제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태양과 우리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단원이지. 자, 우리 우주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가 수소와 헬륨 같은 것들이 있어.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우리 지구에는 많은 산소, 질소, 뭐 탄소 등등등이 있지만 우주 전체에서 수소와 헬륨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근데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는 얘네들 말고도 철이든 산소든 다양한 물질들이 있다라는 거고, 생명체에는 이제 산소와 특히 탄소화합물들이 많이 이제 분포를 하고 있다. 그 얘네들 어디서 왔느냐? 자, 우리 이제 첫 번째 단원에서는 빅뱅이 시작되면서 원자가 만들어지고 우주가 어떤 식으로 원소들을 처음에 생성했는지를 보여줬는데, 그로부터 시간이 한참 더 지나서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제 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야.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초신성 폭발로 사라졌다가 다시 이제 합쳐지면서 새로운 별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 새로운 별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느냐, 먼저 이제 성운이라고 하는 우주 공간을 떠도는 공간의 물질들, 구름처럼 모여있는 그 물질들이 중력에 수축을 한다. 그냥 여기저기 떠돌다가 서로 간의 질량으로 중력이 작용을 하니까 조금씩 모이는데, 이 모인 데가 질량이 조금 많아지면 그만큼 더 많은 중력을 작용하게 되고, 그 주변으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성운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점점 커져. 그럼 모이면 얘네들이 결합을 한단 말이지. 살살 결합을 하고, 얘네들이 핵융합 반응까지 아직 가진 않지만 모여있는 애들이 이제 자기네들끼리 점점 이제 그 상호작용을 하면서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 점점 뜨거워져. 처음에는 진짜 그 수십 K, 수백 K밖에 안 되는 온도가 점점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100K, 200K, 1000K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모여있는 별들의, 아직 별은 아니지, 모여있는 그 성운들이 어느 정도 이제 뭉쳤다. 이걸 이제 원시별, 별이 슬슬 만들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이 원시별들은 중심으로 갈수록 점점 더 질량이 커지니까 점점 중력이 많이 작용을 하면서 수축, 점점 이제 모아지게 되면 중심 온도를 이제 1000만 K 이상, 이 정도면 벌써 엄청 온도가 많이 올라간 거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보통 이제 수천만 년에서 수억 년의 시간이 걸리기도 해. 그러면서 이제 1000만 K 이상의 높은 온도가 되면 이제 드디어 이 1000만 K라는 온도가 이 수소라는 원소가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핵융합 반응을 시작하는 별은 말 그대로 항성, 별이 되면서 태양과 같은 주계열성으로 새로운 별이 만들어진 거다라고 본다라는 거지. 이 주계열성들은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반응을 한다. 헬륨이 만들어지게 되고, 자, 별의 중력과 내부 압력, 별의 중력이 계속 작용하기 때문에 안쪽으로 계속 이제 만들어지는 수소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수소헬륨을 끌어당길 텐데, 그럼 별이 작아지느냐? 그러진 않지. 이 만들어진 수소핵융합으로 만들어진 이제 헬륨들, 그리고 끊임없이 반응을 일으킬 때 수소핵융합 반응의 그 에너지가 바깥으로 막 분출되고자 하는 또 바깥쪽으로의 힘이 있는데, 이 중력과 내부 압력이 이제 평형을 이루면서 일정한 크기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가 우리가 매일 밤하늘 낮에 바라보는 그 태양과 같은 주계열성이야. 그 상태를 영원히 가져가지 못하고 이 핵융합 반응을 하는 동안 별에 따라서 이제 오래 가는 애들도 있고, 오래 가면 이제 태양처럼 수십억 년 가는 애들도 있고, 수천만 년이나 수백만 년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다. 자, 이게 이제 주계열성의 특징이고, 그럼 주계열성으로 수소 핵융합 반응을 계속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자, 태양과 비슷한 정도의 질량을 가진 애들은 수소핵융합 반응이 모두 끝나면 수소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진 헬륨들이 다시 서서히 반응을 하면서 적색거성으로,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하면은 에너지가 바깥으로 이제 서서히 분출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별의 중력과 내부 압력의 평형이 조금씩 무너지면서 별이 커지면서 적색거성이 되면서 태양이 부푸는 거지. 부풀었다가 이 헬륨마저 모두 소진된다. 헬륨도 다 썼다. 핵융합 반응 다 썼다. 그러면 이제 바깥쪽은 얘네들이 계속 커지는 과정에서 이제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이 별이 가지고 있던 헬륨이나 수소나 뭐 생성된 물질들을 조금씩 이제 흩어뜨린단 말이에요. 빠져나가는 거죠. 도망치는 거지. 얘네들이 이제 성운을 만들고 안쪽은 여전히 이제 내부에 별의 그 안쪽에 중력이 작용하면서 끌어당기는 그 힘이 있으니까 중력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 쪽은 더 작아지면서 중심부에는 이 헬륨이나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마친 후에 생성된 물질들이 똘똘 뭉쳐서 백색위성이라는 별이 되고, 얘는 이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핵융합 반응을 진행하는 동안에 온도가 굉장히 뜨거워져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뜨거운 온도를 일정 시간 유지하다가 더 이상은 이제 핵융합 반응을 못하니까 서서히 식는 거야. 아주 느릿느릿 온도가 낮아지는 백색위성이라는 별과 행성상 성운이라는 바깥쪽에 이제 성간 물질들로 생을 마감한다. 그런데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 되는 굉장히 무거운 별은 얘기가 좀 달라. 무거운 별들의 경우는 이 주기율성 단계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 이후에도 계속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어. 더 진행을 해서 더 무거운 물질을 만들면서 적색거성보다 훨씬 큰 초고성 상태의 엄청나게 큰 별이 됩니다. 얘도 근데 영원히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철 정도까지 이제 계속 핵융합 반응을 하다가 철 정도까지 핵융합 반응을 하면은 철이라는 물질이 굉장히 안정된 물질이기 때문에 질량적으로, 그래서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하지 못하고 이제 생을 마감하는데 터진다고 뻥 하고 터지는데, 이게 폭탄 터지듯이 뻥 하고 터진다기보다 지금까지 만들었던 수많은 그 물질들이 한꺼번에 쫙 우주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발이 며칠에서 길게는 몇 달, 이런 식으로 꽤 오랜 시간 동안 초진성 폭발이 이어지게 되고, 이 초진성이 폭발할 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면서 철보다 더 큰 원자들도 만들어질 수 있어.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철보다 더 무거운 원자량을 가지는 수많은 물질들은 바로 이 초진성 폭발을 통해 만들어진 원소들인 거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중심부에는 굉장히 질량이 큰, 중력이 어마어마하게 큰 중심이 남아있겠지. 그 중심에 그 질량 큰 덩어리가 주변의 물질들을 중력으로 끌어당겨서 똘똘 뭉치면서 중성자 별이 되거나 혹은 어마어마하게 큰 밀도를 가지는 그 유명한 블랙홀로 생을 마감한다. 조건이 뭐야? 이거는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무거운 별들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일생을 마친다. 그럼 이 원소의 생성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본 주기활성들이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들의 경우는 적색거성이 되면서 헬륨 핵융합 반응 이후에 탄소와 산소를 생성하는 정도까지 진행을 한다. 그래서 탄소 정도까지는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어. 이게 이제 적색거성 단계에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나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그리고 태양보다 질량 10배인 애들은 이제 이 탄소 이후에도 계속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야. 훨씬 더 에너지가 크고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규소도 만들고 뭐 등등등 만들어서 어디까지 가냐면 철을 핵융합 반응을 통해 만드는 단계까지 더 많은 핵융합 반응을 진행을 한다. 철 이상은 못해.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이제 이 초거성이 된 질량이 매우 큰 별들이 초진성 폭발 과정을 거칠 때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들이 방출되면서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철보다 무거운 뭐 수은도 만들어지고 우라늄도 만들어지고 막 이런 세슘도 만들어지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 물질들이 우주 공간을 퍼져서 떠돌아다니다가 지금 우리 지구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나비니 뭐 철보다 무거운 그런 우라늄이니 플루토늄이 하는 그 무거운 원소들은 다 결국 어딘가에서 초진성 폭발한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로부터 온 거야. 자, 그래서 이 지구와 생명체를 이룬 원소들은 지금 앞서 본 것과 같이 별이 진화되고 생성되고 사라지는 과정에서 생성된 원소들이 행성상 성운과 초진성 폭발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주 공간을 떠돌다가 또 다른 별이 되고 또 다른 행성도 만들고 또 다른 항성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지구까지 오게 된 거다. 자, 그렇다면 태양계와 지구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태양의 경우는 자, 역시 마찬가지 성운이 수축을 하면서 중심부에 원시별인 원시태양이 만들어지고 그 바깥쪽에 원시 원반, 요건 이제 아직까지 이제 행성상 성운, 성간물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원시 원반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랬다가 이제 미행성체, 원시 원반의 여러 개의 고리들이 이제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그 주변을 공전을 하다가 얘네들이 이제
태양 안으로까지 들어간다면은 태양의 내부의 물질이 됐겠지만 태양은 핵융합 반응을 하기 때문에 수소만 있으면 돼. 그 외의 물질들은 태양 주변에 이제 고리가 되어서 태양 주변에서 점점점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미행성체, 아직 행성은 아니야. 행성을 구성할 수 있는 이제 후보군들이지. 돌조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미행성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태양과 원시 행성이 나눠지는 거야. 원시 태양의 중심부에서는 이 수소들이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이제 원시별에서 주계열성 단계로 넘어가서 태양이 만들어지고 그 주변의 다른 물질들이 이제 원시 행성들을 형성한다. 지금 우리 태양계 행성들이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된 거지. 태양계 안의 고체 물질들, 태양과 가까운 곳에 있는 이제 지구형 행성들, 지구형이라고 부르는 애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까지 태양 가까이 있는 행성들인데 얘네들은 비교적 이제 무거운 물질들이 태양의 인력을 받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태양 주변에 머물게 되고 이제 목성보다 먼 목성, 토성, 천왕사 해왕성의 목성 행성들은 얘네들은 이제 거리가 머니까 비교적 가벼운 물질들, 주로 이제 수소, 헬륨 같은 가벼운 물질들이 목성 행성들을 생성을 하게 된 거다. 지구 행성이 더 무거운 물질로 형성되어 있는 거야. 그럼 지구는 처음에 요 미행성체가 서로 막 충돌을 했다라는 게 지금의 학설인데 충돌 과정을 거치면서 충돌을 하면 뜨거워지잖아요. 부딪히니까 열이 나고 그러면서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지구 전체가 거의 이제 막 불덩어리야. 마그마 바다. 불덩어리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충돌을 하다 주변에 정리가 되겠지. 어느 정도 충돌을 할 물질들은 미행성체들은 다 충돌을 하면서 어느 정도 무거운 물질들이 지구 중심부 쪽으로 이제 모이게 되고 얘네들이 지금의 핵을 만드는 거고 핵을 형성한 물질보다 가벼운 애들이 좀 더 위로 올라오면서 멘틀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멘틀 바깥쪽이 이제 가장 바깥쪽이니까 온도가 낮을 거 아니야. 얘네들이 천천히 식으면서 원시 지각이 만들어지고 원시 지각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제 긴 시간 동안 맞아 떨어지면서 이 과정에서 이제 대기가 만들어지고 대기의 물질들이 이제 하나둘씩 액체 상태로 식게 되면 빗물이 되고 이 빗물은 이제 H2O 물이지 그야말로 물들이 원시 바다를 형성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생명체는 그보다 훨씬 더 출현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이제 뭐 1년, 2년, 10년, 20년 사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억 년의 시간 동안 이제 아주 천천히 서서히 단계 진행되어서 지금의 생명체가 출현한 지구가 되었다. 자, 별의 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별은 질량에 따라 진화 경로가 달라진다. 그지? 우리 아까 태양과 비슷한 질량을 가진 애는 적색거성을 거쳐서 백색거성으로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되는 애들은 초고성 단계를 거쳐서 초인성 폭발하는 중성자별과 블랙홀로 된다 그랬으니까 달라지는 건 질량의 크기에 따라서야. 두 번째, 별의 일생의 대부분을 적색거성으로 보낸다. 별의 일생의 대부분은 주계열성으로 보낸다 그랬지. 적색거성은 주계열성 이후의 단계여서 주계열성 단계보다 훨씬 짧아.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 이게 답이겠네. 질량이 큰 별일수록 무거운 원소를 생성한다.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큰 애들은 철이 생성될 때까지 핵융합 반응을 한다 했으니까 얘네들은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든다는 말은 맞았어. 자,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 별의 크기는 일정하다.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 별이라는 요 말이 주계열성을 말하는 거야. 그렇지? 얘네들은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기간이야. 맞았다고.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된 원소의 질량은 반응 원소의 총 질량보다 작다. 좀 말이 어려운데 핵융합 반응이라는 게 뭐냐면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질량이 줄어들어. 그 줄어든 질량만큼이 에너지로 방출되는 것이 핵융합 반응이니까 생성된 원소는 헬륨이잖아. 반응 원소는 수소고. 그래서 생성된 헬륨이 반응한 수소들의 총 질량보다 질량이 줄어들어야 핵융합 반응이 성립하는 거야. 이것도 맞았다. 그래서 답은 아까 말했던 요 두 번째 별의 일생의 대부분은 이제 주계열성으로 보낸다. 자, 질량이 작은 별과 큰 별의 진화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다. 옳은 것은 자, A는 백색의 성으로 B는 중성자별과 블랙홀로 A가 더 질량이 작은 별이고 C와 D가 질량이 더 큰 별, B가 더 질량이 큰 별의 진화 단계니까 A는 B보다 질량이 작은 별의 진화 경로다. 맞았어요. 그는 C는 D보다 질량이 큰 별이다. 그럼 이 둘은 어떠냐? 블랙홀이 끝판왕이지. 블랙홀이 중성자 별보다도 더 질량이 큰 별이 블랙홀까지 진화할 수 있다.
틀렸네, 그지? 틀렸고. 가의 중심부에서는 철, 나의 중심부에서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 주기활성이라고 부르는 별들이 백색외선에 드는 애들은 이제 적색 거성 단계, 그리고 초진성 폭발하는 애들은 이제 초거성 단계를 거칠 텐데, 요 적색 거성 단계를 거치는 애들은 철까지 못 가. 그렇지? 탄소 정도까지만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고, 요 초거성 단계를 거치는 애들이 철까지 이제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고, 그럼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여기 초신성 폭발 단계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가 이제 철보다 무거운 원소 단계, 여기가 철.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그래서 맞는 것은 이제 기억 한 개겠네. 기억 하나만 답이 됩니다.